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 석사 때 뭐 했는지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첫 학기가 끝났어요. 첫 학기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는데, 이제 첫 학기 끝나자마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책을 파는 거예요. 자, 왜 책을 파는 게 중요하냐면, 자, 미국은요, 대학원 전공책이 굉장히 비쌉니다. 왜 비싸냐면, 학부 책이랑은 달라요. 대학교 때 들었던 책은 사실 대학생이라는 집단은 상당히, 그 쪽수가 많은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값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 있는데, 대학원 책은 달라요. 생각을 해보죠, 상식적으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대학원생들의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대학교를 나온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전체 인구 대비. 그런데 대학원, 석사와 박사 과정에 다니는 사람의 쪽수가 사실 전체 인구 대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보는 책은요, 소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책 한 권 한 권이 굉장히 수준 높은 고퀄러티지만 책 발행 부수가 몇 권 안 됩니다. 그리고 판매 부수도 몇 권 안 돼요. 그래서 미국 대학원에서 특히 보는 책들은, 미국의 그런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자신의 연구를 종합해서 대학원생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소량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책 한 권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때 들었던 책들, 세 과목 들었다고 했죠, 전공. 자, 그래서 세 과목을 들었는데, 한 과목당 전공책이 가격이 약 200불 정도 했습니다. 200불. 한국말로 하면, 한국 원화로 하면은 20만원 정도 하는 거겠죠, 20만원. 세 과목 들었으니까 세 권을 사야겠죠? 책값만 6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600불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새 책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새 책을. 그래서 새 책 가격이 200불 정도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헌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미국 같은 경우는 헌책방이 있어요. 헌책방이 있는데 여기 가서 헌책을 삽니다. 근데 헌책도 비싸요. 그때 제 기억으로 헌책을 한 90불 정도에 샀어요. 원래 정가가 새 책을 사면 200불인데, 헌책으로 90불에 샀습니다. 90불. 근데 사실 그것도 비싸죠. 한국 돈 하면 9만 원이에요. 책 한 권이. 그래서 책 3권에 27만 원이에요. 93, 27만 원.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한국 헌책방과 미국 헌책방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 요새 헌책방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대학가 앞에 헌책방이 있는데, 전공서적을 사고 파는 헌책방에 전공서적만 위주로 뭐 사고 팔아요. 뭐 만화책 같은 거 파는 게 아니라 그 대학교랑 대학원 전공서적만 거래하는 헌책방이 있어요. 미국 대학교 그 앞에는 있는데, 그 헌책방에 가잖아요. 그러면 헌책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헌책이 진짜 새 거 같으니까, 책값이 워낙 비싸니까 미국 애들이 그거를 헌책을 팔기 위해서, 헌책이 너무 찢어지거나 구겨지거나 막 밑줄 끄고 막 볼펜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별표 치고 막 그런 헌책은 잘 안 사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헌책들이 진짜 새 책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헌책이야? 라고 의문이 갈 정도로, 이 책이, 물론 이게 이렇게 몇 학기째 계속 사고 팔고 해가지고 책이 좀 빛이 바랬어. 책이 분명히 표지가 빛을 바라고 안에 종이가 빛을 바랬는데, 웃긴 거는 밑줄 그은 게 하나도 없고,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게 없고, 뭐 볼펜으로 밑줄 그은 게 없고, 낙서도 없고, 찢어진 데도 없고, 책이 아주 깨끗해. 난 처음에 헌책을 샀을 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했는데, 내가 한 학기 나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 그거를 가난한 학생들이 그거를 팔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책만 보고
그대로 밑줄도 안 긋고 낙서도 안 하고 그대로 다시 파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새 책을 사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었어. 그래서 90불 주고 새 권을 샀단 말이에요. 270불어치 가지고 있잖아요. 학기 끝나면은 그걸 빨리 현금화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학교 앞 서점에 가잖아. 서점에 가서 그 헌책방 가서 내가 90불 주고 샀잖아. 그걸 도로 팔아. 그러면 그 헌책방 주인이 이렇게 확인해봐. 이게 처음부터까지 넘겨보면서 어디 찢어지거나 어디 낙서한 거 없는지 봐. 근데 당연히 나도 팔아야 되니까 낙서 하나 안 하고 그대로 팔았어. 그러니까 그 헌책방 주인이 확인해 보더니 내가 90불에 샀는데 70불에 쳐주겠대. 그래서 70불에 내가 그 책을 넘겨주고 70불을 현금을 받았어. 그러니까 70불씩 세 권이니까 73, 21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70불 주고 93, 270불 주고 책을 사고 내가 다시 팔고 210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60불에 한 학기 책값을 싸게 해서 떼운 거죠. 그럼 그 헌책방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또 신입생들한테 또 한 권에 90불씩에 또 팔겠지. 그러니까 그 헌책방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 20불의 차액을 먹는 거죠. 그럼 장사가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항상 학기 끝나자마자 책을 팔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 수강 신청하기 전에 또 그 헌책방 가서 또 그 헌책을 사고 항상 이런 식이었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슬픈 일인데 한 번도 새 책을 사본 적이 없어. 그리고 되게 슬픈 얘기인데 내가 지금 졸업했잖아. 근데 나 지금 박사까지 마친 사람이잖아. 근데 석박사 때 전공책이 없어. 내 지금 서재에 내가 공부할 때 봤던 책이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가난한 학생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금수저 항상 어디 가나 금수저도 있잖아. 근데 금수저들은 진짜 200불짜리 그 책을 새 거를 싸가지고 이렇게 막 밑줄 그으면서 막 이렇게 형광펜으로 막 이렇게 밑줄도 긋고 막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막 별표도 치고 막 연필로 막 끌적끌적하고 뭐 뒤에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옆에다가 본인이 막 스케치도 하고 막 공부하는 애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미국 대학교 특히 대학원에서 그렇게 책에다 막 밑줄 긋고 마음대로 공부하는 애들이지 돈 많은 애들이야. 헌책으로 팔려고 그 책의 그 감가상각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뭐 미국에서 열심히 밑줄 끊고 공부하는 애들은 아주 돈이 많은 애들이라는 거. 하지만 나는 서민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헌책방에 헌책을 샀었고 헌책을 팔았고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슬퍼. 책에 밑줄을 그어본 적이 없어. 하지만 눈물 날라 그러네. 근데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살았는데 자 이제부터 내가 지금부터 중국이랑 인도 얘기를 할 건데 항상 중국인, 인도인 얘기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실수는 뭐냐면 너무 인종차별적으로 막 그 사람들 보지 말자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내가 인도인, 중국인 친구 얘기를 지금 할 건데 그냥 내 많은 친구들 중에서 친구가 한 명 있었고 걔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걔가 중국인이었을 뿐이고 어쩌다 보니까 걔가 인도인이었을 뿐이야.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인종차별적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그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적으로 듣지 말아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얘기를 할 건데 저는 굉장히 그런 식으로 헌책을 사고 팔면서 살았어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친한 애들이 좀 생겼어요. 근데 이제 물론 한국 애들하고도 친하고 뭐 유학하다 보면 백인들하고도 친하고 뭐 중국인 유학생들하고 친하고 뭐 인도인 유학생들하고 친하고 유럽에서 온 그런 친구들하고도 친해지고 뭐 다양한 친구들 생겨요. 생기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이것도 인종차별적으로 듣지 말아주세요. 진짜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클래스에서 흑인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학원이란 바운더리 안에서 흑인하고 제가 친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해보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친구 중에 친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국적이 중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중국인 친구가
이것도 다시 말하자면 딱 한 명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고 중국인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책값에 그런 굉장히 책값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 친구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뭐 중고로 사도 한 책에 책 한 권에 뭐 90불이 넘으니까 야, 뭐 한 세 과목 들으면 야, 한 학기에 300불은 그냥 깨지네. 나 너무 스트레스 받네. 그랬더니 그 제 중국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응? 너 책 사니? 그러는 거야. 응? 아니 책을 사지. 그러면 어떻게 책을 어떻게 안 사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 친구 진짜 내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그때 깨달은 거지. 사실 그 친구한테 평소에 그렇게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무슨 그 책이 새 책인지 헌 책인지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그 학기 다닐 때 뭐 책 사러 간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친구는 생존의 대가였던 거야. 생존의 대가. 그래서 내가 이 생존의 대가한테 야, 너는 책을 어떻게 뭐 사니? 그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여러 가지 그런 테크닉을 알려주더라고요. 생존의 대가였어요. 생존 대가였는데 이 친구들 뭐 가난하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생존 기법이 막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책 수강 신청을 하면 다음 학기 그 수강 신청 하자마자 과목 뭐 들을지 딱 결정하자마자 자기는 반드시 도서관에 달려간대. 참고로 제가 무슨 전공인지 아시죠? 저는 기계공학 전공이에요. 미국은 단과대별로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과 앞에 그 기계공학과 도서관이 있고, 뭐 저쪽 뭐 다른 뭐 체대 앞에는 그 체대 도서관이 있고, 뭐 미대 앞에는 미대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대 앞에는 주로 이제 공대 도서관 있죠. 공대 도서관. 근데 그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을 수업이 공대 수업이니까 그 전공 수업 책이 도서관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미국은 도서관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대출을 하면 되는데, 책을 대출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계공학과 대학원에서 전공서적으로 분류된 책은 도서관에서 대출을 오래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 도서관 가면 있긴 있는데 딱 2주만 빌려줘. 딱 2주만 빌려주고 2주 지나면은 연장도 안 되고 반드시 반납을 해야 돼. 왜냐면 그거는 도서관에서 그 과사랑 연결돼서 과사에서 이거는 전공서적이야 라고 분류가 된 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계속 빌려주면은 어떤 학생이 나쁜 맘 먹고 한 학기 내내 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장을 안 시켜줘요. 딱 2주만 빌려주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대 도서관이 공대 과사무실이랑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만약에 그런 다른 예를 들면 뭐 자연과학대학 앞에 있는 자연과학 도서관에 가잖아? 그럼 거기도 도서관이 되게 시스템이 좋고 되게 그 학교 도서관들이 장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 가도 공대 전공책이 있어. 근데 여기는 공대 앞 도서관이 아니라 자연대 앞 도서관이기 때문에 대출 연장하는 그 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과학대학 앞에 있는 도서관은 자연과학대학 과사무실하고만 연결돼 있지 공대랑 연결돼 있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걸 배웠어. 그래서 자기는 자연과학대학원을 간대. 공대 도서관 가지 않고. 왜냐면 공대 도서관에서는 그 책을 빌려봤자 2주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대출 연장이 안 돼. 근데 자연과학대학 가서 그 책을 찾으면 그 2주마다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2주마다 연장을 해. 그럼 한 학기 내내 2주 될 때마다 계속 연장하는 거야. 그래서 한 학기 내내 공짜로 그 책을 보는 거야. 와, 완전 꿀팁이잖아. 난 순진해가지고 이런 걸 몰랐어. 근데 걔가 먼저 이게 되는지 그 자연과학 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가끔 인문대 도서관에도 그 이공계 책이 있을 때가 있대. 뭐 그런 식으로 다 찾아내고 아니면 뭐 옆 학교에 있는 친구한테 걔네 학교 도서관에서 빌리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얘는 책을 그냥 다 중고책도 안 사고 공짜로 다 빌리는 거야. 와, 대단하죠. 대단한 생존 스킬인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 수 배웠지, 내가. 한 수 배웠어. 그래서 나도 그런 방식을 몇 번 써먹어 본 적이 있어. 근데 어떤 책은 정말로 새로 나온 뉴 테크놀로지를 다루고 있는 책은 이게 도서관에서 아직 구매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이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이 친구가 또 씩 웃으면서 다 방법이 있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실제로 내 친구가 실제로 써먹었던 방법이야.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10명을 모은대. 10명을 모아가지고 그 책, 전공책 있잖아. 그거 하나 새 거 사면은 뭐 200불이지만 중고로 사. 그럼 한 90불 정도를 투자해서 중고로 그 책을 사. 그래서 그거를 뭐 챕터 1권부터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 있는 책이라고 쳐봐. 그럼 10명이서 그 9불씩 모으는 거야. 9불씩. 그래서 90불을 만들어. 그 책을 하나 산 다음에 그거를 챕터별로 10분의 1로 쪼개 책을. 그래서 10분의 1씩 준 다음에 각자 집에 가서 스캐너로 스캔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 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걸 나중에 합쳐가지고 PDF 하나로 만들어서 10명에서 나눈다는 거야. 와, 너무 무섭잖아. 근데 걔네들, 와,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작권 위반이란 말이야. 저작권, 불법이야, 불법이야. 근데 내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 면전에 대고, 야, 너 그거 불법이잖아.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냥 썩소 한번 날렸어. 씩 웃으면서, 그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그때 그렇게 어색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사라졌거든. 근데 어느 날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얘가 도서관에 앉아 있는 거야. 앉아가지고 노트북 켜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면서 쓱 봤는데 뭔가 PDF를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막 드래그하면서 막 보면서 공부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걔가 옛날에 말했던 게 막 생각나면서. 그리고 자꾸 막 이렇게 그 친구가 그랬던 거를 인종차별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자꾸 막 이렇게 마음속에 쟤네 나라에서 온 애들은 다 저렇게 사는 건가? 막 그런 퀘스천 마크가 막 생겼었어. 근데 사실 그 우리 랩에 백인 친구가 있었거든. 자, 이번에 또 백인, 뭐 중국인, 인도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인종차별로 듣지 말아주시고요. 어떻게 들어주면 이게 어떤 스토리로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문화적인 차이 속에서 서로 오해하고 갈등을 생기는 그런 부분이 미국에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인종차별적으로 듣지 말아줘. 어쨌든 그 랩에 백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백인 친구가 걔가 그 중국인 친구가 그렇게 사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 막 그런 식으로 막 PDF 막 친구들하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백인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나랑 좀 친해지니까 이제 자기 속마음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너 그 전공책 같은 거 다 안 사고 PDF로 막 불법으로 복사해서 친구들이랑 돌려보는 거 알아? 그 수법 알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딱 보면서 나 걔가 얘기해서 들은 적은 있어. 딱 그랬더니 이 백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 야 근데 나도 진짜 이게 진짜 이런 말 하는 게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쟤네 나라에서 온 애들 내가 여러 명 봤는데 하나같이 다 저러더라.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게 사실 인종 때문이 아니에요. 인종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한 명의 사람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어떤 습관이나 관습을 딱 나타냈는데 걔가 우연히 중국에서 온 애였던 거야. 우연히.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냥 제가 저런가 보다. 저런 습관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걔랑 똑같은 나라에서 온 애가 또 그런 행동을 하잖아? 그러면 두 번, 세 번이 계속 반복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편견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야. 편견을.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온 애 아닌 애들은 그런 행동을 잘 하지 않아. 거의 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계속 쌓이고, 이렇게 특히 이제 이 미국에서 내국인으로 되게 오래 살았던 애들은 이 패턴이 계속 된다는 거를 그 사람들은 알게 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나라에서 온 애들이 딱 뭐 교과서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딱 터지면 그냥 마음속으로 평소에 그냥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야. 제가 또
제가 또 책 안 사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에서 사실 인종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메커니즘이거든. 메커니즘인데 이게 사실 인종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그 친구도 동양인이었고 나도 동양인이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그냥 백인들이 봤을 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외모로 봤을 때는 사실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구분하기 힘들어. 사실 나도 미국에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은 구분하기 힘들거든. 입을 열지 않으면 나도 구분하기 힘든데 이제 백인들이 봤을 때는 더 힘들어. 근데 어쨌든 그 백인 친구가 나를 항상 그런 시선을 보지 않았어. 왜냐면 나는 한 번도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없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이 백인 친구가 중국인 친구는 항상 이렇게 책을 그런 식으로 뭐 불법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 백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중국인은 그렇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 말자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중국인을 본 건 아니고 그냥 저 친구 한 명이 그런 거잖아. 라고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해주고 뭐 인종차별적으로 보지 말자. 그냥 제가 그런 거야. 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내가 그런 식으로 PDF 보는 애들을 여러 명 만났어. 중국 애들 중에 여러 명 만났어. 그래서 나도 이제 내가 내린 결론은 저런 문화가 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그들 사이에서 문화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이렇게 공유 문화가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랄까 저작권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희박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또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일반화 해버리면 이것도 인종차별 되는 거니까 그냥 내가 본 애들 중에서 내가 이 두 눈을 뜨고 그 학교 다니면서 봤던 애들 중에서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내 눈에 많이 띄었어. 그건 팩트야. 내가 본 것만 얘기하는 거야. 본 것만. 근데 어쨌든 그랬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내가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따게 돼요. 이제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바꿔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이제 미국의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는 한국 국제면허증을 그 주 운전면허증으로 그냥 교체해주는 그냥 묻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교체해주는 그런 주들이 있어요. 그런 주는 땡스죠. 그래서 그런 주는 그냥 한국 운전면허 발급해주는 데 가서 국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다음에 그걸 가져가서 한동안 그 주에서 운전을 하면서 있으면서 이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이제 뭐랄까 운전면허 미국 운전면허 나오기 전까지 그 미국 운전면허 발급해주는 DMV에 가져가서 이거 한국 건데 미국 걸로 교환해주세요 하면은 미국 걸로 교환해주는 주가 있어. 그런 주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처음에 이제 석사했던 그 주는 교환 안 해줘. 한국 운전면허증 짤 없어. 무조건 다시 봐야 돼. 그래서 무조건 미국 운전면허증을 필기 시험 다시 보고 실기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 있잖아. 이 중국인 친구한테 내가 이제 나중에 좀 친해져가지고 나 운전면허증 시험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딱 얘기했거든. 근데 이 친구가 씨 웃으면서 가방을 주섬주섬 이렇게 하더니 그 딱 운전면허 기출문제 족보를 딱 주는 거야. 이거 보면 여기서 거의 다 나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또 마음속으로 이게 또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데 중국인이 다 저러는 거 절대 아니고 저 친구가 그냥 저런 거를 좀 좋아하고 저 친구의 선배가 좀 그렇구나 라고 나는 그냥 생각했어. 나 원래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지만 내가 그 친구한테 이제 그런 거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나도 좀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이게 좀 원래 미국에서 원래 이런 거 되게 안 좋게 생각하거든. 뭐 시험 정보 주고받는 거. 그래서 난 그 친구한테 그걸 받지는 않고 그냥
아 그래 하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갔어. 나중에 이제 내가 근데 필기 정도는 내가 붙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런 족보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미국에서 운전면허 시험 신청하면은 그냥 공부하라고 주는 책자 있거든. 그냥 그것만 외웠어. 그것만 외웠더니 외운 데서 거의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실 필기를 따려고 족보는 필요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미국에서 그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실기 시험을 내가 이제 봤어요. 봐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에서 실기 시험도 붙어서 미국 운전면허 좀 땄죠.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가서 이제 그 얘기 했어요. 아, 나 운전면허 결국에 땄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실기도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기 봤어. 그랬더니 아, 보기 전에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그 실기 시험도 내가 족보 있는데 그러는 거야. 그 친구가, 중국인 친구가.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궁금하잖아.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생각해서 한번 봐봐. 그랬더니 대박인 게 이 족보에 그 도로 주행하는 코스 있잖아. 코스. 그러니까 미국은 그 필기 시험 본 다음에 바로 도로로 나가가지고 어느 길에서 좌회전하고 어느 길에서 뭐 유턴하고 이거를 시험을 하고 실제 도로에서. 근데 그 지도상에 그 구글 맵 같은데 이렇게 프린트한 거에다가 그 시험 본 루트 있잖아. 여기서 우회전하고 여기서 유턴하고 뭐 여기서 뭐 하고 여기서 주차 시험하고 이 족보가 다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시험 본 기억이 남아 있잖아. 딱 봤는데 그대로야. 그러니까 정보력이 이 정도야 얘네들이. 근데 내 또 이렇다고 또 내가 중국 애들을 또 그 맨날 이렇게 정보 교환하고 뭔가 이렇게 뭐 얻은 방법을 잘 알고 이런 애들이라고 또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냥 내 친구 한 명 있었고 그 친구가 생존의 대가였다 라고 그냥 여기서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싶네요. 알겠죠? 그리고 저는 그 친구한테 어떤 도움도 받은 적 없다 라고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싶네요. 아시겠죠? 그리고 인종차별적으로 이 내가 말한 스토리를 바라보지 말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을 그냥 진솔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인도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인도 친구한테도 제가 어떤 학기에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책값 되게 비싸지 않냐? 막 그 얘기 했었는데 이 친구가 또 웃으면서 자기는 책을 미국 서점에서 안 사본다는 거야. 응?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인도에 그 인도 서점에서 미국 대학원에서 보는 책들이 웬만한 게 다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인도 서점에 들어가 있대. 근데 인도가 아무래도 그 미국 대비 그 경제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미국 수준으로 책 한 권에 200불로 하면은 인도에서는 아무도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인도에서는 책이 미국에서 전공책 가격의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도 서점에서 국제 배송을 해서 미국에서 받아본다는 거야. 응? 그게 된다고? 그래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본 그 인도 책방 주소를 알아냈어. 인터넷에 그 인도 그 책방을 딱 치고 딱 들어갔더니 그 뭐랄까 영어로 돼 있더라고. 영어로 돼 있는데 그 처음에 내가 좀 당황했던 게 그 웹사이트를 딱 치고 들어가니까 그 힌두어로 딱 돼 있더라고. 내가 못 읽는 말이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책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옆에 보니까 잉글리시 버튼이 있더라고. 잉글리시 버튼 딱 눌렀더니 영어로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책을 검색할 수 있겠다. 거기 그 인도 서점에 그 서치란에다가 내가 그 책 원서 제목을 딱 넣었어. 그랬더니 그 인도 그 서점에서 딱 그 책이 딱 뜨는 거야. 원서가 표지가 딱 뜨는데 그 결제가 그 인도 화폐 있잖아. 루피화 루피화로 결제를 하는 거야. 루피화로. 근데 그게 그 루피화로 결제도 됐는데 밑에 보니까 달러화로 결제가 되더라고. 달러화로. 그래서
달러로 결제를 한다고 클릭을 했어. 그랬더니 달러로 결제가 되고 미국 신용카드도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러니까 해외 결제가 되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해외 결제가 되는 미국 신용카드를 받더라고. 그래서 좀 불안하잖아. 왜냐면 그게 내가 인도에 있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인터넷 쇼핑몰이니까, 인터넷 그 출판사니까 내가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 인터넷 서점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인도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여기 사기치는 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래. 그런 거 아니래. 뭐 스캠 그런 거 아니니까. 자기 책 많이 사보고 뭐 인도에서 뭐 알아주는 서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책을 결제하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미국에선 그 책이 200불인데 인도에서는 그게 20불인 거야. 20불. 그 똑같은 책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결제를 눌렀어. 그러니까 해외 배송이 되는 거야. 해외 배송이. 그래서 미국 주소를 치고, 물론 당연히 해외 배송비가 있지. 해외 배송비가 그때 얼마였더라? 15불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35불에 지금 200불짜리 책을 새 거를 35불에 살 수 있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결제를 했어. 결제를 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나도 아직도 그게 합법적인 루트인지 모르겠어. 그게 왜냐면 그게 분명히 인터내셔널 버전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보는 것만 그게 가능할 거야. 원래 그 저작권 개념이. 근데 지금 그거를 내가 지금 미국 영토로 재배송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알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야. 그거를 오케이 하는 출판사가 없을 거야. 없을 건데 어쨌든 뭐 일단 지난 일이고, 지금 뭐 15년도 더 13년도 더 된 얘기니까 뭐 그때 얘기고, 그게 무슨 책인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별 문제 될 거 없겠지. 어쨌든 그 35불에서 결제를 했어. 그래서 미국으로, 근데 그게 배송이 돼서 오는 거야. 받아봤는데 진짜 왔어 인도에서. 그래가지고 35불에 산 거야. 배송 20불, 책값 20불에 배송료 15불에 온 거야. 근데 얼마 걸렸더라? 한 달 걸려서 왔어. 한 달 걸려서. 배로 온 것 같아. 한 달 걸려 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책이 없었어. 학기는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 책이 없었어. 언제 오나 막 목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경험한 다음부터 이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니다. 왜냐면 한 달간 기다리기 때문에 목 빠지게. 그건 좀 좋은 방식이 아니다. 한 달간 책이 없이 조마조마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숙제할 때도 친구한테 야, 내 책 곧 오니까 야, 이거 좀 연습 문제 좀 보여줘. 이거 연습 문제만 뭔지만 좀 보여줘 해가지고 막 그 복사해가지고 그거 집에 가서 숙제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방법 아니지. 근데 어쨌든 한 달이 기다렸는데 책이 왔어. 와가지고 딱 뜯어봤는데 충격. 왜 20불인지 알겠더라고. 책이 그 갱지라고 알아? 갱지. 그 신문지종 있잖아. 그 약간 그 까무잡잡한 거. 그러니까 하얀 종이 말고, 하얀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책 종이 있잖아. 하얀 종이가 아니라 갱지 있잖아. 신문지 종이. 딱 진짜 신문지 정도의 얇기에, 신문지 정도의 그 인쇄 퀄리티. 아니, 신문지라기보다는 그 있잖아. 막 초중고등학교 때 시험지. 그런 종이에 딱 그 정도 인쇄 퀄리티로 딱 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펼쳤는데, 수업 시간에 그걸 딱 펼쳤는데 되게 쪽팔린 거야.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진짜 멋진 뭐랄까, 새 종이에 이렇게 된 책을 딱 펼치고 있는데, 나 혼자 신문지책에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야. 신문지책. 너무 쪽팔린 거야. 근데 이게 딱 주위에 이제 인도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내 책 보더니 키득키득 막 웃는 거야. 키득키득 막 웃는 거야. 왜냐면 그거 어디서 샀는지 이제 아니까 걔네들이 막 키득키득 웃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정작 그때 같이 공부했던 대부분의 인도 학생들은 미국 책을 사봤어. 인도에서 그렇게 주문해보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도 학생들이, 인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국민 총소득이 높은 나라는 아니잖아. 근데 그런데 미국에 올 수 있는 인도 정도 되는 애들은 인도 안에서 되게 잘 사는 애들이야. 잘 사는, 거기서 상류층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인도에서 이렇게 책을
배송해서 막 보려고 하지 않아. 그냥 미국 책 사보지. 정작 이제 한국인 유학생 내가 인도에서 주문한 그 신문지 퀄리티로 된 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으니까 인도 애들이 막 쳐다보면서 키득키득 웃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한 학기 동안 그 책을 막 넘기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절대 다시는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고 떳떳하게 그냥 책 학교 앞 헌책방에서 그냥 90불 정도 수준에서 책을 사고 한 학기 동안 보고 70불에 팔자 라는 주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경험인 거지. 그래서 그 학기 때 그 책을 35불짜리 책을 배송비까지 35불짜리 책을 한 후에 그 책을 저도 이제 35불짜리 책을 25불에 다시 누군가한테 팔았어요. 저도. 근데 25불에 사간 애가 좋다고 사가더라고. 그래서 25불 팔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10불에 전공책을 떼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아련한 추억이고, 이제 거의 그게 뭐 13년 전 얘기니까 아련한 추억이고, 그리고 10년도 넘은 얘기니까 공소시효는 지났을 거라 생각하고 문제 삼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웃자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저작권 하면서 막 태클 건다. 그러면 제 전략 아시죠? 그냥 여기서 또 이야기를 딱 리셋하는 거죠. 뿅! 하고, 여러분 재밌으라고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다 지어낸 얘기예요. 소설 쓴 거예요. 여러분 재밌으라고 그냥 판타지 소설 하나 쓴 겁니다. 이 영상에서 말한 내용은 모두 허구입니다. 라고 하고 저를 방어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학기에 그 책을 어떻게 샀는지 그리고 팔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사실 석박사 공부하고 박사로 살면 사실 책, 논문 이런 거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페이퍼로 된 책이나 뭐 그런 것들을 거의 구매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타블렛 PC에다가 이북 형태로 책을 구매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북이 없을 경우에는 페이퍼 책을 여전히 구매하기도 하는데, 사자마자 그냥 책을 다 쪼개서 스캔해버리고 그냥 제 타블렛 PC 안에다가 PDF로 다 넣고 그냥 타블렛 PC 하나만 들고 다녀요. 그게 사실 제일 편하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는 제 서재에 보면은 책이 거의 없어요. 책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책은 제가 타블렛 PC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 사실 그게 제일 편해요. 논문도 그렇고, 논문도 다 타블렛 PC에서 PDF 형태로 관리를 하고, 뭐 따로 제가 막 이렇게 종이로 막 이렇게 책을 뭐 해보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뭐 가끔 이제 논문 같은 건 특히 이제 되게 밑줄을 긋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PDF로 가지고 있다가 타블렛에서 그대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그걸 스테이플로 찍어가지고 뭐 밑줄 긋기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타블렛으로 모든 책이랑 논문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에서 말한 모든 내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종차별적으로 듣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다 재미로만 들어주시고, 혹시 문제 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 지어낸 얘기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